대구를 찾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우리의 문화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죠. 네. 팔공산도 좋고 또 동성로도 재밌는 볼거리가 많고 물론이죠. 서문시장들도 많이 가고요. 요즘 치킨 맥주도 한창 떠오르고 있다는. 치맥, 그렇죠. 또 대구에는 닭똥집 골목도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더불어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도 양념시장인데요. 나름의 역사도 깊고요. 네. 또 이 한방 냄새며 그렇습니다. 신기한 이 한약 재료들 외국분들께는 참 이색적인 장소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때마침요 한방 문화축제가 또 열리는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과 제이슨 우리의 외시들은 과연 이곳을 찾아서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즐기고 어떤 걸 느꼈을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나들이 떠나기 좋은 계절. 이 가을에 꼭 어울리는 축제가 대구에서 열렸으니 대구를 대표하는 핫한 축제에 모두 주목! 축제 도시 대구로 오세요. 고고! 다 꺼내나 봐요. 그렇잖아, 다 주죠. 사극과 현대극으로 가며 감초 연기로 사랑받고 있는 순돌이 아버지 중견배우 이면식, 그가 대구에 떴다. 열혈 외시들과 함께하는 생뚱조합 제사람의 대구축제 푸르기.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 전통과 재미가 어우러진 신나는 대구 대표 축제들. 어서와, 이런 축제 처음이지. 색다른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팔공산 승시, 그리고 양령시 한방문화축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구 축제로 대구 축제로 오세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 외시들의 좌충우돌 대구 축제 푸르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통 한약방과 약재상들을 즐기한 대구 양령시. 아침부터 북적북적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소문난 한약재 전문시장답게 몸에 좋은 갖가지 약재들도 총출동했네요. 대구 그 한약 양령시 축제는 356년 된 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1978년도부터 현대화로 옛 그 전통을 되살려서 한의학을 널리 알리고 또 이 우리 회원들의 그 생업과 또한 이 대구 시민에 알리기 위한 이 축제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별 게스트와 함께 양령시 축제로 떠나볼까요? 힘든 식사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해요. 네. 그런데 이 세 사람 어째 좀 어색하다. 저희가 뭐 잘 돼 있구만. 사실은요, 이게 좋은 거예요. 마라는 게 있는데 이름이 이제 마. 술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 좋대. 오케이. 자. 생각보다 맛있어요. 우유 맛과 비슷해요. 네. 완전 밀크쉐이크다, 밀크쉐이크. 맛있다. 그냥 우리는 김현식 스타일이요. 맛있겠네. 프라이 인삼? 프라이 인삼. 네. 인삼 많이 많고. 아주 프라이 맛. 거룩한 인삼의 맛이네. 인삼 맛있어요. 이게 진짜 이게 보약인데. 네. 와, 나왔다. 오, 예. 드셔보세요. 이건 어떤 차죠?
십전 내보탕. 아, 십장 내보탕. 십장 내보탕. 오케이. 자, 전 말씀하세요. 이게 네.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이런 약재인데 이게 내가 간단하게 이 약의 효능만 얘기할게요. 아, 예, 예. 남자는 소변이 담을 넘고 네네. 여자의 소변으로 요강을 깨게 말이야. 이게 바로 십전 내보탕이 그거예요. 네네. 알겠네요. 네.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되게 이제 음양으로 그 체질을 나눠요. 네. 근데 어디 볼까? 김현식 꿀사님이에요. 이건 체질이 뚱뚱 체질입니다. 저랑 같이는 둥둥해요. 아주 단단하고 네. 그 맥박의 내용으로 봐서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역시 죽어봐야 알겠구만. 네네. 아니, 예. 세상에 이런 진맥이 둘째는 뭐 나옵니까? 앞으로 4명 더 나오겠어요. 냉면? 냉면? 너. 이번 축제에는 몸에 좋은 먹을거리뿐 아니라 심신을 건강하게 할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관광객이 전통 방식으로 약첩사기를 재현해보는 약첩사기 체험부터 우리의 전통 예절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까지 볼거리 위주의 단순 프로그램에서 탈피해 축제장을 찾은 이들이 몸으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재미있고 신명나는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곳, 바로 최신 한방 의료기기를 이용해 지문으로 체질을 감별하는 사상체질관. 이제 체험에는 이제 간이 좋고 폐가 통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대구시 한의사회가 운영하는 한방힐링센터에서는 침과 뜸 치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아토피에서부터 중풍, 우울증 치료까지 다양한 한방 특화 진료가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그럼 썩 건강할 것 같지 않은 세 사람은 어떨까요? 지금 혈압약 드시고 계시죠? 네. 맥이 지금 아주 좀 강하고 긴난 맥이 나타나거든요. 심장이 지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맥이세요. 며칠 전부터는 배가 갑자기 아파가 상석에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에요. 나는 혈압 있으세요? 네, 기억은 안 혈압 있으시죠? 네네. 이런 맥을 하면 침긴맥이라고 하거든요. 김 무슨 뜻이에요? 침이 깊숙하게 있다. 그 다음에 긴장이 많이 있다. 아, 흡연침 제가 실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안 아프죠? 네, 최대한 안 아프게 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청춘 액세서리. 예, 청춘 액세서리야. 그 eating 거 비슷해. 네, 피싱이야. 네. 아, 청춘 스타일이야. 네. 이번엔 우리 외시들 차례. 복통을 호소하던 다니엘, 일단 손에서 시작해 양발과 무서워해? 복통의 주범 배는 물론 이마까지 침을 맞고 제이슨 역시 침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 아, 그 다니엘, 침 아프다. 나는 액세서리 많이 받았어요. 내 거가 안 좋아요. 나는 침 많아. 괜찮으시죠? 치매도 없어지겠는데. 진짜? 처음 준비해주세요. 느낌. 괜찮으시죠? 네, 당연하세요. 아, 내 둔대. 예.
섹시 좀 해. 하는 진짜 사나이예요. 그런데 뭐 침을 맞아도 좀 점잖게 맞아야지 지금. 어우 진짜. 밤에 견디로. 전국의 침인데. 필요해요. 대구 양명시 한방문화축제 동의무원 진성이 재현. 공중 행사의 모습을 그대로 보증한 대구 양명시의 대표적인 행사 진서의 재현. 진서의 재현 행사에 동원된 인원만 150여 명. 평소 접하기 힘든 대규모 궁중문화 체험극이 약전 골목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동의보감 진서의란 것은 그때 책을 진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책을 진상하는 의가 있으니까 의궤로서 의식을 거행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허준 선생께서 거기서 동의보감을 만드셔가지고 광해군 임금께 직접 이렇게 진상하는 그런 의식 절차를 연극화해서 아주 쉽게 풀이해서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그 옛날의 의식을 재현한 동의보감 진서의. 허준 선생이 가사에 품고 있던 서책 동의보감을 광해군에게 정성스레 올리는데요. 선조의 명을 받아 당시 동아시아 의학을 집대성에 편찬한 동의보감. 동의보감 발간 401주년을 기념한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방시장 양명시에서 열리며 축제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It's very interesting being here in the Daegu Festival. It's lots of fun. I really like it. 재밌어요. 와가지고 한약도 많이 보고 이제 저 필요한 이제 한약재 같은 것도 어떤 거 있는가 뭐 설명도 듣고 그러니까 좋아요. 저 어제도 왔고 오늘도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 외국인 친구들한테 이런 한방이라고 하는 한국의 특별한 그런 문화를 소개해주는 건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특별 게스트와 함께 떠난 외시들의 대구축제 표류기. 다음 여행지는 팔공산에서 열리고 있는 승시입니다. 이 대구에서는 이 팔공산이 얼마나 유명한데? 네. 팔공산, 그 동화사, 까바위, 정말 유명해요. 근데 아직은 스님들이 안 보이는구만. 예, 스님들 계십니다. 승시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세 사람. 마침 장터에 앉아 계신 스님에게서 승시가 뭔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성시라는 것은 저희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산중에서 스님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하던 나누고 팔고 하던 그런 장터를 이 성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사 쪽에서는 팔공산 쪽에서는 부인사, 요 근처 부인사라는 곳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성시 장터가 열렸다는 유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성시를 준비를 하게 됐죠. 팔공산 동화사 일대에서 열리던 스님들의 물물 교환 장터 승시. 승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절마다 내려오는 불교용품을 물물 교환 방식으로 거래하던 장터였는데요. 그 옛날 전통 장터를 현대에 맞게 다시 재구성하면서 공연과 체험이 어우러지는 대구의 대표 축제로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도 여기는 씨름. 축제 흥을 돋우는 씨름대회가 한창인데요. 승시의 대표적인 행사, 스님들의 씨름대회. 정말 이색적이죠? 스님들이 이렇게 씨름을 하니까 아주 어울리네요. 보기 좋네. 육식을 사물하는 스님들의 씨름. 가뿐히 드럼에 치는 스님들의 화려한 기술을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씨름대회입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제이슨이 안 보이는데요? 시험 준비. 힘께 나서는 제이슨. 스님들에게 도전장을 내민다는데 출전에 앞서 일단 사파부터 매야겠죠? 안 되는데 이렇게 걸렸어요. 도둑이라. 남다른 사이즈를 자랑하는 우리 제이슨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네요. 사빠 짰어요. 집중해요. 지금 우리 제이슨이 사파가 끼리가 안 돼가지고 사파끼리 특수시에 나가오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천하장사 정무스님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사파를 아니 지금 우리 제이근 씨는 지금 사파가 맞는 게 없는데, 야. 지금 제 인사에서 오신 이거 이 몸은 이건데 사파가 안 돼서 테크닉이 어쩔지 모르겠네. 테크닉이 또 왔네. 기대가 됩니다. 꼭 이겨야 되는데 우리 제이슨이. 제이슨 화이팅! 드디어 현장에서 특수 제작한 전용 삿발을 메고 결의를 다져보는 제이슨. 나는 항상 잘할 거야. 뭐라고요? 난 준비해. 오케이. 파이팅 한번 보세요, 파이팅. 스님과 함께 실험을 할 거야. 제이슨. 파이팅! 파이팅 한번 더. 파이팅! 우리 제이슨 나왔습니다. 차렷. 경례. 자. 와, 제이슨. 어떡해. 누가 이길까? 제이슨 방법도 잘 이런 모를 경기 텐데. 없습니다. 이런 경기 없습니다. 카메라 촬영 만들어주고 아까 조은성가대 오신 스님 있죠? 사진 찍었나? 예. 반지. 아우. 예, 살이째가 반지가 안 빠지는데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반지 때문에 손가락이 다치거나 해도 동아시아에서는 절대 치료비 지고 나가는 잘못함입니다. 예, 알고 있죠? 예. 해보십시오. 자, 정은스님 대 제이슨 대 정은스님의 숨막히는 한판 대결. 외신 체면을 걸고 우리 제이슨 젖먹던 힘까지 용을 써보는데 일면 따위가 깔라리 예, 역시 정은스님 잘 나가라. 안타리 제이슨 이겨라.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 경기 보세요. 여자들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 빼놓은 기라. 왜?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빼놓으면 힘 세는 것도 뭐 좋아하지 이제. 신길점 다시 모래판에 오른 제이슨. 예, 감사합니다. 제이슨 뒤로 가면 떠지는데 뒤로 가면 떠지는데 그러나 또다시 무게의 중심을 놓치며 결국 정은스님에게 지검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기술에서.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몸이 얼마나 커도. 그래서 현박스님 잘했어. 잘했어. 아, 죄송합니다. 비싼데요? 되게 신경 쓰셨어요. 씨름이 기술도 중요한 거. 저는 힘은 상관없어요. 기술. 저는 빼놔요. 잘했어요, 화이팅! 흥겨운 씨름 구경도 했겠다. 든든한 보디가드 두 사위와 함께 본격적인 승시 구경에 나서보는데 불화를 그리는 체험 퍼포먼스에 참여하기로 한 세 사람. 극락 세계에 머물며 주군이의 영혼을 극락 왕생의 길로 이끌어준다는 아미타 부처님의 법복에 정성스레 이름을 써보는데요. 어떤 염원을 담았을까요? 이현식 부처님이 탄생했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한자 한자 이름이 모여서 부처님 법복의 문양이 이루어진답니다. 난 아까 저기다가 이름 적어 넣을 때 말이야. 거기다가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아픔이 없으면 좋겠다. 즉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으로 썼어. 니들은 어땠어? 아버지 빨리 나가시죠. 역시
나는 며느리가 필요 없네. 그 사이가 좋아. 자네는 어떤가? 아까 그 스님 설명 못 들으셨어요? 거기다 이름을 쓰는 순간 나도 부처가 됩니다. 저는 부처님의 마음을 적어요. 저는 그래서 풍기 되면서 인류 평화와 세계 안녕 을 위해서 적었습니다. 그러면 인류와 세계 평화를 위하고 이 장인 어르신의 건강한 영원하지 않았더란 말이야. 그건 영원을 하고요. 그렇지. 사회된 입장으로 하는 거고. 역시 그래도 자네는 뭔가 그 넓은 마음이라는 마음에 드네. 그래. 신난다. 네. 음식거리예요. 음식, 예. 배고프단 말이야. 네, 나랑 가죠. 네. 스리랑카 티. 아하. 좋다. 온몸이 좋아요. 따뜻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가 자꾸 나와서 쪽팔리 있으면 뭔데 이거? 아, 진짜 맛있다. 어때 맛이? 그 소금 많이 없어? 네. 맛있지요? 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푹푹 흡입하는 무엇이들. 맛있다. 배고파.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위한 서명에도 합주하는데 먹어봐도 될까요? 기세를 못 참고 옆에 있는 주전부리를 탐하는 먹보들. 먹고 즐기고 힐링하고 대구를 대표하는 팔공산 승시축제. 매년 이맘때 단풍이 물든 팔공산에서 펼쳐지니 올해 놓치신 분들은 꼭 한번 놀러오세요. 예, 성시 축제에 와보니까 일단 애들이 불교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됐고요. 그리고 다양한 행사가 있어서 평소 느끼지 못했던 스님들의 생활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승시 축제에 와보니까 건강식 등이나 절의 문화에 대해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구 팔공산 최고! 대구로 놀러오세요! 승시 축제로! 승시 축제로! 승시 축제로!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네. 나는 오늘 양념시장도 저기지만 오늘 승시는 정말 내가 처음 해본 경험이었는데 두 분은 어때요? 저희도 참 재밌었죠. 예. 상상도 못했던 부분 다 보고 대구의 대표적인 불가지 축제는 보니까 잘만 볼만합니다. 네, 선생님 때문에 그 한약 축제에 내가 많이 배웠어요. 자, 그러고 내가 여기 이걸 그린 스님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두 분한테도 하나씩 전달해달라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나는 말이죠. 난 그냥 살짝 내 갈 길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따라올 거예요? 갑시다, 그럼. 갑시다. 줄을 서시고. 외식 표류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전라도 가보신 적은? 한 번은 못 갔다. 한 번도 못 가셨어요? 그래 한번 가봐. 죽기 전에 한번 가보려고. 교권다. 근데 어디 출근하나요? MBC입니다. MBC. MBC? 예. MBC는 전라도 구역. 운도 하나. 여기도 하나 붙여주세요. 가본 적 있는지 없는지, 두 곳 중에. 아니, 여기. 내가 선전만 해. 내려가. 수고해. 예. 있으면 있다. 느낌 좋다. 예, 있다, 없다. 멋지게 나오면 찍어서. 얼굴 어디 가보셨어요, 어르신? 난 많이 가봤어, 전라 쪽에. 느낌이 어떠세요? 아이고, 깔끔하지? 깔끔하고. 또, 위치도 좋고, 수장은 또 모든 여건이 깨끗하고 하니 좋더만 또. 그러세요? 됐어요? 네. 야, 어디랑?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옵니다. 다음 금요일 날? 저녁 6시.
정혁 씨. 타이틀은 뭔데? 리얼 프로젝트입니다. 리얼 프로젝트. 네. 대구 쪽에서 가려 그러면 교통편이 길이 별로 안 좋아서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코스를 여러 번 갈아탄다든지 기차를 타더라도 몇 번 갈아타야 되고 시간이 너무 걸려요. 대구에서 가려면 88 하고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험하다고 그렇습니다. 교통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갔을 때. 바로 가기가. 일단 너무 멀어가지고 갈 기회도 없고 큰 결심 안 하면은 쉽게 못 가겠더라고요.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고 이른 아침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각자 행선지로 사람들을 데려다 줄 이곳에 저 멀리 다가오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지난 여름 아이도 남편도 잠시 내려놓고 푸른 섬 제주로 떠났던 그녀들. 1박 2일간 한정된 경비 내에서 알뜰하지만 그래도 폼나게 제주를 즐기는 것이 미션이었는데요. 시종일관 유쾌한 에너지로 제주를 접수했던 그녀들이 이번에 찾아갈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전라도 전주. 그녀들이 터미널로 오기 전 제작진이 먼저 미리 예약해둔 버스 티켓을 찾으러 갑니다. 예정인데요. 예. 예약 카드 주시면 돼요. 전주로 갑니다. 4번 홀에서 타세요. 가덕도. 전주는 처음. 가보셨어요? 완전 처음이야. 두 분 다? 그래가지고 또 설레네.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먼 곳이에요. 아, 진짜요? 북한이 제일 멀고, 진짜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북한이 심적으로 제일 멀고, 두 번째로 먼 곳. 그리로. 경상도에서 얼마 걸리죠? 시간? 3시간? 3시간 조금 더 걸릴 겁니다, 아마. 일단 지난번 여행하고는 다르게 저렴한 여행은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좋다. 그리고 잘 먹겠네요. 네. 많이 먹을 수 있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전라도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얘기하는 그 전라도라는 곳의 분위기. 물론 뭐 전주가 꼭 전라도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또 여행을 많이들 하시니까 전주 쪽으로는 그 전주라는 곳, 전라도라는 곳을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경상도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곳 사람들의 뭐 인심이나 볼거리나 이런 것도 좀 느껴보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여행을 통해서 그거 느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곳이 이렇게 여행하기 얼마나 좋은 곳인지, 또는 뭐 반대로 불편한 점이 많은 곳인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쭉 두 분이 이제 몸소 한번 체험해 보시면
되시겠죠? 네. 아니, 이 시간에 일정을 시작해 본 적이 오랜만이라 가지고. 불이 켜져 있었는지, 불이 떴는지. 저 버스 타고 가죠. 아니, 버스를 안 타고 온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서울 뭐 이런 데 KTX 타고, 본인 자가 운전하는 그렇죠. 운전하고, KTX. 버스가 생소한데. 이거 어떻게 보면 배낭여행 같은 그런 여행은 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잘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거리가 있으니까요. 네. 대부분 뭐 여행이라는 게 운전해서. 운전해서 가거나. 어떻게 보면 그 여름 2박 3일, 3박 4일 여행이 다죠, 한국 사람들한테. 동남아나 뭐 유럽 가서는 배낭여행 같은 그런 스타일로 찾아가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는 그렇게 여행을 거의 안 하죠. 뭐 제주도, 그나마. 뭐 아니면 그나마 부산, 그런 휴가철에 강원도. 갔다 오는 그걸 끝이니까. 실제 뭐 여행이라는 거는 아침 먹었어요. 네? 아침? 평일 이른 아침인데도 터미널은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눈에 띕니다. 두 여자를 기다리는 전주행 버스. 아침 6시 반 첫 차를 시작으로 하루 7번 버스는 사람들을 싣고 대구에서 전주로 달려갑니다. 출발 시간이 가까우고 그녀들도 버스를 타러 가는데요. 실로 얼마 만에 가보는 버스 여행인지 설렘 반 기대 반 두 여자의 가슴도 함께 떨려옵니다. 꽤 안락해 보이는 버스 안. 사람들 사이로 자리를 찾아 설레는 마음을 다스려 봅니다. 새벽 버스를 탄 것도 오랜만이고, 최근에 버스 타고 여행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뭐, 보통 자가 운전하거나 아니면 뭐, 기차를 이용하거나, 네, 조금 느릿한 감이 있긴 있었는데, 나름 뭐 괜찮았고요. 드디어 기다렸던 출발 시간. 사람들을 태운 버스가 묵직한 발길을 떼고 순간 버스 속 그녀들의 마음도 저 멀리 전주를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전주 갑니다. 전주가 요즘 주변에서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후배들 많이 갔다 와서 좋다 해서 오고 싶다 했던 곳인데 이제 교통편 때문에 솔직히 조금 꺼려했던 도시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 먹고 오니까 막상 뭐 3시간 걸린다 했는데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오니까 빨리 왔던 것 같고. 대구와 전주를 잇는 88고속도로. 좁은 도로를 덜커미며 달려가는 버스 안. 그녀들은 뭐 하나 했더니 기내식이네요. 앞쪽 승객이 주신 기내식. 승무원이 아니에요. 앞에 앉은 승객이 나눠주신 고구마로도 막간 먹방을 시전하는 그녀들. 잠시 후 전주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 기대가 되네요. 한편 두 여자가 고구마 300영에 빠져있는 동안 덜컹덜컹 버스는 위태롭게 고속도로를 달려갑니다. 전국에서 최고 안 좋은 길이거든요. 국도보다 더 못한 길. 또 여기가 사고도 많이 난다고 하던데. 아유. 아무래도 외길 오래돼가 좀 88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도로지, 사고. 빨리야. 뭐 좋은 소리 나오겠습니까? 기사들이 손님자자 팔팔에다 하고 아니면 꽁매락 하는 이유가 다 그 도로가 안 좋으니까. 전국에 이런 도로 없어요. 예. 요즘에
국도로도 이렇게 가보면 이길 것도 봤어. 그래 해당하는 이건 진짜 참 문제가 많다. 이 공사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이 길이 안 좋아서 전주까지 가는 아니면 강주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이거 손님도 손님이지만 자기의 수영처럼 가는 사람들 좀 그런 이제 도로가 좋으면 이쪽으로도 많이 가게 되고 오고 가고 이렇게인데 도로 빨리 좀 새로 만들어서 이때까지 공사했는 게 같다 이제 막 새로 만들었다 벌써 만들었어 몇 개? 한 2개를 더 만들었어. 가만히 지금 도로 이 자체가 안 됐다. 이제 교통편이라는 게 저희 대구에서 전주가 그 오는 시간이 좀 길고 또 88 고속도로를 타다 보니까 다른 뭐 강원도나 서울 다닐 때 다녔던 그 승차감보다는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네, 뭐, 3시간 정도? 와볼만 해요. 그리고. 후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자 500년 조선 왕조의 발상지 전주. 한민족의 삶을 오롯이 품은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한국 전통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한데요.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요즘은 국내 젊은 층에도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3시간을 달리고 달려 뒤어자 드디어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다가 용달 개좀 팔아보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편하게 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빠른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네, 생각보다는. 네. 근데 첫인상이. 터미널은 뭐 다 똑같았다는데. 네, 아직은. 근데 이게 도로가 이렇게 매끈하지가 않아서 요철이 느껴지는 정도? 낯선 곳에 간 여행자가 가장 먼저 들리게 되는 관광 안내소. 이렇게 전주 내 주요 관광지로 가는 대중교통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79번 버스가 그럼 뭘 타고 별로 안 멀리요. 동네로 가면 그게 네, 어디로 가세요? 우리요. 네. 운동서입니다. 어디로 가는 어디로 가는 말? 예. 그럼 다 가는 말 가시면. 네, 지금 버스 정류장은 공동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네, 여기 보면. 네네. 여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래 쭉 연결돼서. 예, 요런 데는 여기가 제일 먼저니까 여기로 가서 여기는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먼저 가려고. 네, 저희는 이제 시장도 가고. 예, 맞아요. 처음 하러 오시구나, 여기. 네. 처음이세요? 아니, 저는 처음이 아니죠. 아, 처음 아니시고. 갑시다, 우리 저기서. 한옥마을은 처음이고, 전주는 와봤어도, 네. 간단하게 이제 뭐. 어때요, 인상이, 전주는? 전주 참 좋아요. 많이 좋아졌다고 편하게 좋은 데가 참 많아요. 특히 여기서 요 시내 말고 요 가까운 외곽지에도 좋은 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뭐라 그럴까 자그막 하면서 어묵조묵하게 볼 게 너무 많아요. 안내소에서 79번 버스 타라고 했거든요. 79번 버스에서 한옥마을 여기 방금 나오겠죠? 운동선대 한옥마을 나오겠다. 여기 나와요. 돼 있어요? 네. 시간도 있고 여기 터미널 앞이고 한옥마을까지 79번. 여기 79번? 네. 그 시간 안내표가 없구나. 대구에는 왜 몇 분 후 도착? 그건 없네요. 네, 이렇게 일단 손글씨 같은 이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그 자체가 또 기념이. 이 지도 같은 건 어디서? 바로 터미널 앞에서. 터미널 앞에 관광 안내소에서 이거 다 무료로 배부하고 계시던데요? 한옥마을 많이 가니까 딱 한옥마을에 대한 거 간단하게 딱 적어놓으셨거든요. 꽤나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한옥마을행 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섭니다. 콩나물 버스인데? 아니, 차야 되는데.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오는 코스가 다.
뚫렸어. 거의 다. 한 번에 다 내리니까. 버스가 텅 비었어요. 다 내리셨어. 올 때. 만원 버스. 네, 오랜만에 타본 느낌이었고요. 왔을 땐, 이제, 대중교통으로 이어서 이렇게 노선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굳이 차를 가져오지 않아도 전주는, 대구에서는, 네, 대중교통 이용해서도 충분히. 여기 찾아온 데까지는 잘 돼 있어가지고 괜찮았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까지 오는데, 한 15분이지만, 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까, 한창 지금 이제 개강전이라서 그런지 젊은 대학생들도 많고 관광객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버스에서 약간 많은 사람들하고 타고 오니까 뭐 저는 지금 가볍게 왔지만 뭐 가족들이라든지 오기에는 그런 대중교통보다는 차라리 뭐 자가 운전이라든지 그렇지, 도로 건너서 사람들이 저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데 여기 전북은행 맞은편. 그러니까 거기 전북은행이니까 맞은편. 아, 보이네. 예쁘다, 그죠? 확실히 관광객들이 젊은 분들. 평일인데도 많다, 그죠? 주말도 아닌데? 평일인데도 꽤 많은 분들이. 보세요. 이런 데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같이 이렇게 따라가면 길 잦았잖아. 같이 따라가. 되게 예쁘다, 뒤에도 그렇고. 어느 순간 전주가 비빔밥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옥마을로 가고. 한옥마을. 지금 전주하면 한옥마을. 비빔밥이 쑥 들어가고. 그냥 정말로 그냥 작은 도시,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도시라 가지고 전주스럽다고는 못 느꼈는데 여기 이제 목적지 한옥마을이 초입에 들어오니까 이게 한옥마을이 딱 펼쳐지니까 느낌이 너무 색다르고 그래서 전주를 여행을 왔구나 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너무 색다르고 좋더라고요. 나온다. 그러니까 좋은 위치인 거 봐봐요. What a wond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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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ful world. Don't know much about history. Don't know much biology. Don't know. 아, 진짜로 먹어야 돼. 여기 도로가 여기가 전주 시내예요. 원래 시내 원래 중심지였어. 우리가 이게 20년 전에 진짜 이 동네가
네, 올여름 이 영화 하나로 서점가에도 아주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네. 그 관련 서적들 가운데 특히나 이 김은혜 소설 칼의 노래가 다시금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영화 명량이죠. 누적 관객 수만 무려 1,800만 명. 그 어마어마한 흥행 열풍 속에 대한민국이 이순신 열풍에 푹 빠졌습니다. 우리의 근황 그녀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고 하는데요. 네, 인천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이 소식 조금 늦게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그 남자 황인모 씨 그리고 그 여자 고나나 씨가 제작진과 함께 명랑한 여행을 떠난 사연. 과연 명랑한 여행이 됐을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밤에 불러. 아니, 뜬금없이 또 밤에. 안녕하세요. 아니, 왜? 주말에도 보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시간이 몇 시야? 9시 반. 밤에 또 왜 불렀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밤 좋잖아요. 뭐가 좋아? 전에 우리 황 시장님 밤이 되면, 어둠이 내리면 노신다고. 놀아야 되는데 지금 일로 왔잖아 내가 지금. 아니, 놀아야 되는데. 그 노는 것도 누구랑 노는지가 참 그렇지.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신에게는. 내가 뭐 저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 12척의 배가 남아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생각하죠. 제가 그 위인전 읽었는 거 몇 권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렇지. 이순신의 어린아이들의 그 필독서와 그렇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중에 한 근데 분이세요. 워낙 이게 그 소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봐야지 했는데 오늘. 네, 오늘 이렇게 결국. 보게 됐네. 결국. 그것도 마지막 날은. 마지막 날이라면서요. 예, 오늘이 상영 마지막 날. 아 그래요? 네. 근데 오늘 진짜 저희 영화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영화 보시면 돼요. 공유하면 돼요. 네. 자, 그래. 언제 합류하시렵니까? 뭘 말이오? 늦은 밤 이순신 장군과 그는 그녀가 만난 이유, 그 이유를 언제 밝히시렵니까? 재밌네. 나 진짜 오랜만에 영화 보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왜 아니 좋게? 아니, 오랜만에 봤는데. 똑같으면서. 또 한 번 던질까봐 또 해피면 내하고 봤다고 뭐 이런 말 할 줄 알잖아요. 근데 재밌네. 저는 근데 이거 되게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 두 분이 오랜만에 정말 재밌게 보였으니까 그 감동을 안고 오늘은 가시면 됩니다. 뭐? 네, 가시면 돼요. 진짜 가라는 거야? 네, 영화도 보셨는데 빨리 가셔야죠, 집에. 팝콘 안 사줘? 아니, 팝콘은 그게 지금 넘어가겠어, 팝콘 사주면. 팝콘은. 나 이제 가는 내내 찜찜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또 다음에 뭐 어떤 게 오는 거야, 지금? 척하면 척! 우리가 만나야 하는 그 이유. 우리에게 명랑한 여행이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지금이 아침 몇 시입니까? 재미붙이셨나요? 재미붙여. 아니, 휴일날 아침 왜 7시에. 이렇게 휴일에 그래 부르는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아침 일찍 또 사람을 나오라 그런 거예요. 지난번 우리 영화 뭐 봤죠? 영화. 명량 맞지? 예, 그래서 오늘 주제를 명랑한 여행으로. 우리 명량한 여행이라고 명랑 본 거야? 잘못 들어서 하세요. 하세요. 오늘 이제 우리 명랑한 여행을 같이 할 특별 손님이에요. 그런 그녀의 명랑 선생님 이진희 교수를 소개합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제가 명랑한 여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창을 한번 하죠. 명랑한 여행. 제가 신청하겠습니다. 명랑한 여행. 그냥 우리 전쟁 한번 해요. 우리 여기도 그냥 명량해전 한번 하죠, 그냥. 전쟁 한번 합시다. 아침 일찍 나섰기에 또 먼 길 떠나겠거니 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내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는데요. 좀 의외다 싶은 첫 번째 명랑 여행지. 바로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무명재입니다. 저는 이런 데 있는지도 몰랐는데 황 작가님은 오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번 왔었죠. 오셨는데 왜 뭐 하는 곳인지를 모르셨던 거예요? 이순신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는
최근에 정해놨는 것 같아요. 예전에 왔을 때 이름말을 정해놓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예. 아닌데. 아니에요? 아, 되게 통쾌하네요. 아, 근데 이 팻말 자체가 지금 처음 생겨가지고 저는 이건 처음 보는 거고, 그전에 밖에서 읽었을 때 있었나? 예, 팻말은 최근에 네. 생겼고요. 여기가 이제 모명제라는 곳이 모명, 이렇게 명을 그리워한다라는 그런 이름이 들어서 대구와 굉장히 인연이 많은 그 명나라 출신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조선으로 귀화한 두사충 장군을 보시는 곳이거든요. 그분의 무덤도 뒤쪽에 있고요. 임진왜란 당시 명의 원군으로 왔던 두사충. 7년의 전쟁이 끝나고 조선에 귀화한 그는 대구에 살았는데요. 그에게는 특별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이 두 사람이 또 우정을 나누는 거에 있어서 이순신 장군이 이 두사충 장군을 위해서 시를 쓰기도 했었어요. 봉정 두봉야. 그러니까 두는 여기서 두사충이고 봉야는 이제 그 직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두사충에게 이제 뭐 바치는 시 이런 말로 이제 북쪽에서 동쪽에서 같이 힘껏 싸우고 같이 고난을 나누고 했었는데 남쪽으로 와서 또 싸우고 있으니까 술을 한잔 하면서 서로 우정을 나누자 뭐 이런 뜻의 그 시를 쓰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 두사충 장군은 풍수에 능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 바친 신도비에서부터 두사충을 위해 이순신 장군이 직접 지은 한시 봉정 두봉야에 이르기까지 언제 죽을지 모를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나눈 두 남자의 우정은 무명제 곳곳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전설처럼 전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훗날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자 풍수에 능했던 두사충은 친구의 마지막을 위해 묘자리까지 직접 알아봐줬다고 합니다. 이제 두 분 이제 오늘 여행 주제를 아시겠죠? 이제 대충 알 것 같아요. 여행은 여행인데 명랑한 여행. 이순신을 따라가는 여행인 것 같아. 아, 명랑은 빼야. 그러니까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일단 이순신의 그 발자취를 보는 여행은 확실하지 않을까 하고, 근데 오늘 설명을 너무 조근조근 재밌게 해주시니까 피디님이랑 가는 것보단 재밌을 것 같아. 네. 피디님 여기 세워드리고 그러면. 네, 갈까요? 그냥? 없어도 오늘 충분할 것 같죠? 자,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아, 문제 내지 마! 자야 되겠다. 잘 시간이 됐어. 하나씩 저기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남의 이름까지 어떻게 생각을 해? 내가 내 이름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저는 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순신이라는 그 이름을 들어보면 약간 좀 이렇게 순박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나는? 이름은 왜 남성적인 간이남이나 뭐 이런 게 별로 느껴지지 않고 왠지 이렇게 여성스러운 어떤 그 순박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순신 장군은 형제가 4명이에요. 몇째예요? 셋째. 딸이었으면 먹을도 안 데려갔을 텐데. 근데 이 사형녀였었고요. 이름이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 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잖아요. 이름 자체는 사실 여성스러운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두 분이 위에 계셨는데 이름이 좀 가야겠습니다. 희신, 요신, 순신, 무신 이렇게 사형제인데 이 이제 신으로 돌리잖아요. 근데 이 희신, 요신, 순신에서 희, 요, 순, 무는 중국 고대의 삼황오제라고 해서 이 희신은 복희씨의 그 이름을 따서 희신이고, 그리고 요순 시대가 우리가 평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유교가 아주 유교 사회에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왕국이다 이런. 요순 시대의 그 요자와 순. 그러니까 요 임금의 신앙, 순 임금의 신앙.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그만큼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를 나눌 수 있는 신하가 되라 이런 의미로 지었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은 그 이순신을 찾아서 떠나는 명랑한 여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를?
집에 가고 싶어요. 농담이고. 그래, 저는 그래도 이순신 하면 가장 큰 대첩하면 한산도 대첩이잖아요. 그래서 한산도? 이야, 가장 큰 대첩이 어떻게 한산도예요? 아니, 그 사람들에게 많이 그 이야기가 되는 그런 대첩이잖아요. 명랑이 아니고? 명랑보다 한산도 대첩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알아요? 이순신과 관련된 전투가 뭐 알아요? 노량. 오! 학교 다닐 때 배워요, 그 정도는. 저 대학 나온 여자예요. 또? 한산대첩, 노량대첩, 명랑. 몇 개 해보세요. 저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뭐, 들어도 뭐, 그게. 예, 그걸 뭐, 모르겠어요. 그거 나왔잖아, 영화. 칠전량전. 이순신 참여 안 했어? 아, 예. 되게 통쾌하네요. 너무 좋네요. 뭐라 잘하겠네요, 그냥. 본격적인 명랑한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대구에서 약 2시간 30분. 이곳 통영 충렬사는 경북에서 가장 가깝게 이순신 장군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위패가 모셔진 정당부터 둘러볼 테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시작해볼까요? 바다의 가을빛 깊어가니 추위에 놀랄 기러기가 높이 난다. 근심에 잠 못 들고 뒤척이는 밤 새벽달 활과 칼을 비추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한창일 때 이순신 장군이 이게 걱정이 하도 많아서 잠 못 이룰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난중일기에도 보면 달빛이 너무 이렇게 환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아니면 바다를 바라보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그때 그 마음을 이 시에 담아서 썼어요. 시가 굉장히 아름답죠. 되게 이렇게 감수성이 느껴지는 뭐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배에서 올라가서 밤을 새우던 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배 위에서 이렇게 바다가 잔잔할 때 달빛이 쫙 내릴 때 그 풍경을 보고 시심이 동한 거죠. 근데 걱정은 너무 많았던 거죠. 전쟁을 앞으로 어떻게 치를 것인가, 저 많은 병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피난 온 백성들은 어떻게 거둘 것인가 내내 고민을 했어요. 밤마다 걱정이 많았다. 어린 시절 위인전에서 만났던 상상 속의 중무공 이순신과 어른이 돼 만난 인간 이순신. 삶이란 것을 이해할 만한 나이에 다시 만난 이순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서해 유성현 선생이 쓴 징비록에 보면은 이순신의 용모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기록이 하나 남아있거든요. 순신은 말과 웃음이 적고, 그다음에 용모가 근신하는 선비같이 이렇게 단아하다. 그러면서 속에는 담력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을 아마 기반으로 해서 후세 사람들이 이순신에 대한 이제 상상도를 그린 거죠. 근데 되게 이제 여기 보시는 충렬사에 있는 이 영정과 그리고 현충사에 있는 영정 두 가지가 이제 보통 표순 영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충사에 있는 그 영정을 우리가 표순 영정을 좀 더 크게 보죠. 근데 그 영정은 보시면은 관복을 입고 있어요. 붉은색 관복을 입고 있고 여기는 지금 천릭이라고 저게 이제 조선 그 장교들이 입던 군복입니다. 예, 군복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충사는 그 영정을 모시는 사장이에요. 그래서 관복을 입고 있는 이제 정복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져 있는 영정이 있고 여기는 이제 이순신 장군의 위패를 모셔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사후 이제 그 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이 숭혈사를 짓게 해서 위패를 여기다 모셔놨었거든요. 그래서 군복을 입은 모습을 고세 사람들이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임진왜란이 끝난 후 7대의 통제사 이운영이 이순신을 추모하기 위해 세웠다는 충렬사. 이곳은 특히나 숨은 이야기와 보물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곳곳에 남아있을지 우리의 근황 그녀도 찬찬히 둘러보는데요. 자, 저도 피자 내도 될까요? 이곳은 어떤 왕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곳이에요. 아까 제가 저기 올라오면서
우리가 이순신이 남긴 여러 글들을 다 볼 수 있게 이분 덕분에 볼 수 있었어요. 네. 그걸 맞추는 게 퀴즈입니다. 누굴까요? 당연히 모르죠. 맞춰보세요, 빨리. 그러면 힌트를? 네, 드릴까요? 힌트 하나 주세요. 자. 자, 짜잔, 힌트. 짠! 정조. 우와. 사도세자의 아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초등학교 나오면. 사도세자의 그러면 아버지. 사도세자 아버 영조요. 우와, 공부 좀 했구나. 고마워요. 우와. 아유, 피곤하네요. 예. 정조랑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어요? 정조가 이 사당과 굉장히 인연이 깊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순신에 대한 이순신이 남긴 기록들을 볼 수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에요. 정조 임금이 이순신 장군의 굉장한 팬이었어요. 예,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다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왕이 된 후에 뭘 했냐면 이 충무공께서 남긴 글들을 싹 다 모아라. 그래서 전서를 편찬해라. 그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충무공 전서입니다. 예. 얼마나 이 사업에 공을 들였냐 하면은 본인이 가지고 내탕금, 그러니까 본인이 돈이잖아요. 그걸 500민이라도 내서 이 돈으로 뭐 책을 만들어라 할 정도로 했었고, 그 이충무공 전서를 완성을 한 다음에 이 충혈사에 한지를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제문을 써서 역시 그것도 내보내서 그것이 바로 여기에 쓰여있는 이 편액에 쓰여있는 정조가 쓴 제문입니다. 아, 네. 그래서 네. 맨 우측에 어제. 네, 그렇죠. 네, 네. 이순신의 우국 충절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새긴 사제문판 편액. 과거에나 지금이나 그의 충심을 존경하고 그의 인생에 반하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정조의 지극한 팬심 덕분에 오늘날 이순신을 만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우리가 가는 곳가 한산도잖아요.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한산대첩. 한산도죠. 그 시가 있잖아요. 한산도 달광은 밤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긴 칼 옆에 차고 뭐 그 시가 생각나죠. 국민시. 그렇죠. 이순신 국민시. 거제도와 구성 사이 쭉 빈 남해바다 넘어 자그마하게 자리한 섬 한산도. 통영에서 배를 타면 25분 남짓 걸립니다. 도착한 그곳엔 이순신 장군의 삼도 수군 통제영이 있었던 곳 제승당이 자리에 있는데요. 이순신이 직접 업무를 보고 장수들과 회의를 하던 운주당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펼쳐진 활터 한산정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승당이라고 부르지만 이순신 장군이 계실 때에는 제승당이라고 하지 않았고 운주당이라고 했었어요. 원래 이 운주당인데 이게 운주제승이라고 하는 사기에 나오는 말에서 가져온 건데 군막에서 작전을 짜고 밖으로 나가 멀리나 천리로 나가서 적을 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운주당이라고 불렀다가 이 사당은 새로 지은 거예요. 언제 새로 지었냐 하면은 전쟁이 끝나고 한 100여 년이 지난 후 영조시대 때에 새로 지어서 107대 통제사가 새로 지으면서 이름을 제승당으로 바꿔 불렀거든요. 왜 이게 이전에도 운주당이 없어졌냐 하면은 7천량 해전에서 우리가 참패를 당했잖아요. 조선 수군이요. 그때 이제 한산도는 보나마나 일본군의 손아귀에 들어올 것이 뻔했기 때문에 원균이 당시 통제사였던 원균이 한산도를 청야 작전을 하라라고 지시를 내게 돼요. 청야라는 거는 이 한산도에는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있었어요. 식량도 있고 무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뒀을 경우 왜군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다 가져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 쓰도록 아예 없애버리면서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운주당은 없어지고 그들이 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건물을 지어서 제승당이라고 부르고 지금에까지. 영화를 보다 보면 드는 의문이 있죠. 명량대첩 당시 왜군의 조총을 이긴 조선 수군의 강력한 무기 바로 활이었는데요.
어떻게 총이 활을 이길 수 있나 싶지만 제순당 한산정에 서보면 바로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야, 여기 진짜 활터가 맞는 거 보여. 관역이 보이죠? 오, 여기서 이렇게 쐈어요? 그쵸. 그 명중을 시키는 거야? 놀랍죠? 총재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야, 못해도 한 100m는 훨씬 넘지 않아요? 바다를 넘어 섬의 반대편으로 뻗은 145m의 활터. 과거 조선 수군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 몫을 재현도 해봅니다. 전에 왜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순신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전문인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이순신의 매력을 느껴서 그를 따라가면서 더 큰 매력 속에 빠져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조금이나마 함께 여정을 함께 하면서 예. 점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끼고 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알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왜 이거 시작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의아하게 물어봤는데 그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네. 답사를 하고 뭐 글을 쓰니까 똑같았어요. 다 물어요. 왜? 왜 이순신? 이렇게 물었었어요.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이분을 알게 되고 근데 알게 되니까 궁금해져서 이분의 행적이나 이제 기록이나 여러 가지들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답사 다녀보니까 알면 알수록 너무 멋진 사람인 거예요. 우리 헛된 말로 하면 팬심이 생기게 하는 이 팬의 마음이 충만해지게 만드는 참 멋지신 분인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순신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처음에는 궁금해 기록을 찾아보니까 기록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좀 찾아볼까 찾다 보니까 아니 이런 분이었나? 아니 또 이런 분이었나? 아니 또?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분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라든가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연민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간적인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